국가원로회 서신 99호. 너 떨고 있구나? 사전투표 득표율을 직접 알기 위해 민주당의 정일영이 얻은 관외득표 6185를 관내득표 15797로 나누어 보았다. 0.391, 530, 0378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과 다른 당의 이정미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았다. 4460 나누기 11335 0.393 471 5484 민경욱 2073 나누기 5296 0.391 427 4924 이정미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 보면 0.39로 동일하다. 또 정일영의 사전투표 총합은 21,982표로 민경욱의 15,795표보다 6,187표가 많다. 그런데 사전투표 5-6일 후에 치루어진 본투표에서는 민경욱이 1,000여 표를 앞섰다. 대통령이 선심을 쓴 건 선거 바로 전이고 소위 막말이라는 것도 사전투표 이후에 나왔다. 즉 사전투표 때보다 본선거 때 여권의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도 야당한테 졌다는 말이다. 0.39의 매직 득표율은 여야의 모든 후보에게 적용되었고 엄청난 차이로 이긴 여권 후보가 본선거일에는 야권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파악된 것만 대충 13건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크게 잘못하여 본투표에서는 통합당에 졌을까? 민경욱은 본투표에서 1000여 표를 이겨 안심했는데 늦게 계산된 사전투표가 발표되어 무릎을 꿇었다. 나는 사전투표를 했다. 매의 눈으로 보려고 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었다. 초기 개표 시 예상과 달리 수도권 전멸 현상에 아예 머리를 싸매고 TV를 꺼버렸다. 그래도 나경원, 오세훈 등 10여 명의 관심 있는 접전 지역은 통합당이 앞서는 걸 보고 거기야 뭐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아침에 일어나 TV조선을 틀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쑥대밭이 되었고 접전 지역마다 전패. 이때는 태영호와 김웅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등 무소속의 당선에 안도하는 마음속에 적응력이 생겼고 반대로 황운하 같은 범죄자를 당선시킨 대전 핫바지들의 혀를 찼다. 그리고 모든 선거 결과를 냈다내는 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보리라는 생각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안 했고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사전투표 후 소쿠리 운반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고개를 약간 갸웃했을 뿐 대세에 영향을 미친 건 3040개 돼지들이라고 단정짓고 그래 너희들 이제 빨갱이 맛 좀 단단히 보라고 냉소를 흘렸다. TV조선은 사전투표 의혹 주장을 자기들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나 음모라고 보도했다. 그러면 그렇지 전국에 산재한 그 많은 투표구를 무슨 수로 다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냐고 동의했고 이준석이 유튜브와 막말을 한 것을 페인으로 지적하며 사전선거 같은 건 웃기는 소리래서 또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이 당사자라는 말은 더 믿을만 했다. 물론 빠른 말 잘한다는 황장수의 사전선거요.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려면 내 방송을 보지도 마세요 라는 비아냥도 거기에 한몫했으며 선거 닷새 후 조선일보 정치부장 배성규가 쓴 31면 태평로 컬럼 음모론은 그만 못나서 진 거다 제하의 글을 읽고서는 선거조작설 유포자에게 그 기사를 보라고 일깔할 정도였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 사전투표에서 여야 득표율이 63%대 36%대로 똑같이 나왔다. 투표 부정이나 개표 조작이 아니고선 3개 지역에서 똑같은 득표율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수치만 보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 만큼 그럴듯했다. 하지만 본지와 선관위 검증 결과 이 문서에 제시된 수치는 사실이 아니었다. 누군가 사전투표 의혹을 퍼뜨리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곧 단정한 기사다. 스스로의 참패감, 이준석과 황장수의 어불성설론, 그리고 5년 이상 돼 오랫동안을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한 배성규의 근거 제시는 사전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을 털어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당사자인 바보 천치 통합당도 그래서 가만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이봉규 TV가 이낙연, 양정철, 이해찬 등 여권 지도부의 결과 발표 직후의 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도 유권자에게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좋게 해석했다.
그런데 가세연에서 TV조선과 배성규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자 조선 측은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4.21 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표심 비슷해 생긴 일이라고 또 딴소리를 한다. 국가원로회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사전선거에 관한 의혹이 재검표 결과 다시 추인되면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반대로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현 문재인 정권은 정치에서 손을 털고 모두 감옥에 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편 역할을 했던 진중권도 음모론 소환이라 했다. 그래서 여러 선거구의 득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몇십 년 만에 나누기를 해본 결과 이번 선거는 여당이 철저하게 기획한 4.15 부정선거라는 확증을 얻었다. 저명한 미국의 통계학자도 0.39로 균일하게 나올 확률은 사람이 일생의 벼락을 2번 맞을 조단위의 확률이라고 했다. 대신 조선일보가 인용한 국내 통계학자들은 우연의 일치라 했다. TV조선은 4월 20일 방통위로부터 3년짜리 조건부 재방송 허가를 받았다. 짐작이 같다. 언론까지 가세한 선거 조작에 국가원로회는 공정선거국민연대 및 자유당과 더불어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천인공노할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진 것이다. 2020년 4.15 부정선거 선거 엿새 후 그들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국가원로회 서신 99호 이호근 방송 제가 이제 이 사전선거 조작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뒤지다가 굉장히 어수룩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너무 어수룩해요. 이 한국 프로그래머들이 이 정도로 어수룩하게 일을 하진 않거든요. 여기저기 너무 엉성하게 이제 데이터를 짜집고 그런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들이 이 중국 공산당이 보낸 이제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애들이 아닌가. 글자 그대로 이제 중국산 프로그래머를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시각에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2019년도 7월 4일입니다. 7월 달입니다. 양정철은 이 중국 공산당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당교는 이 중국 내 당 간부를 양성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의 산실인데요. 양정철은 20년 집권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7월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당 독재 배우러 가냐? 중국 공산당 당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양정철은 이제 20년 집권론을 하겠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되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면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양정철 9개월 전부터 극비 진행. 이 기사는 2020년 4월 14일입니다. 바로 하루 전입니다. 민주 빅데이터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양정철은 9개월 전부터 극비리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4일에서 마이너스 9를 하면은 2019년 7월 달입니다. 7월 달부터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때 양정철은 중국에서 이제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번 총선에 투입된 프로그래머들이 중국산, 싸구려 중국산 프로그래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전 세계 IT 시스템과 관련해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룰도 규칙도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피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가서 털어서 돈을 빼내기도 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산업 스파이 그리고 각국의 이제 정치인들을 감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중난하이에 있는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난하이는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디지털 파시즘의 본체입니다. 즉, 이 문재인도 역시 이 디지털 파시즘을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 주권, 선거 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주권을 박탈하는 건 뭡니까? 선거 조작입니다. 이런 애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서 프로그래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국산은
싸구려입니다. 싸구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버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프로그래머들이 했다면은 좀 더 이제 이 델리키트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터치를 이제 손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산들이 이제 싸구려 중국산 프로그래머들이 했다. 그러면 많은 이제 허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전국 18개 지역구 미래통합당 후보가 2명씩 짝을 이뤄서 같은 득표를 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전부 사전선거입니다. 자, 서울 중원구 신상진 4220, 서울 송파각 김웅 4220, 경기 광명 김용태 1980, 배준용 1980. 자, 이 모든 사람이 이 18명이 전부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냥 귀찮으니까 이 미래통합당 애들한테는 그냥 똑같은 숫자를 그냥 임의로 그냥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1단위로 떨어집니다. 무려 18명이 사전선거에서 똑같은 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연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모두 다 인위적인 터치입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조금 이제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검색을 했을 건데 그냥 대충 4220 한 놈 받고 또 머리 떠오르는 대로 이제 1980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박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예? 관내 사전 이낙연 67대 32, 관내 사전 67대 32. 조작을 해도 이따구로 성의 없이 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기본적으로 이 아담화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IQ가 좋고, 그리고 이 조작의 흔적, 인위성이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만약에 조작을 한다, 나쁜 짓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자연적으로 보여야 할 그런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은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실하게 이제 이 조작을 하는 거죠. 부실하게 조작을 한다는 거는 인위성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의 터치가 가해진 거. 그러니까 보세요. 대충 귀찮으니까 67 때려박고 관내 사전 황교안 32 받고 관내 사전에 이제 또 67, 32 박은 겁니다. 뭐 얘네들 한국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대충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당일 득표율 대비 이제 선거 당일날 득표율 대비 사전 선거에서 이제 득표를 받은 그 편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뭐 이 조작의 핵심은 그겁니다. 당일 득표율 대비 이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무조건 한 11에서 한 14% 때리고 그다음에 그 표가 그대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고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11, 11, 11, 10, 12, 11, 13, 13, 14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왔습니다. 이게 대단히 성의가 없는 짓입니다. 조금 좀 영리한 이제 한국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어디는 이제 한 플러스 8, 마이너스 8, 예를 들면 이제 호남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따로 사실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조금 영리한 애들 같으면은 호남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그냥 한 플러스 2, 3 정도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2, 3 정도 하고 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조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이런 한 11에서 13까지 쭉 박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조작을 성의 없이 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성의 없이 한 거죠. 즉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차게 까이는 게 이겁니다. 사전 투표율 관내에 비율이 이제 딱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뽀록이 난 거 아닙니까? 자, 종로는 뭐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옆에 이제 중구 성동갑을 봅시다. 홍익표, 진수희. 자, 사전 관내 홍익표는 64.3, 사전 투표 관내 64. 똑같습니다. 진수희 35.7, 36.0. 이따구로 성의 없이 그냥 얘네들은 그냥 똑같이 때려버린 겁니다. 비율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한테도 똑같은 비율 적용하고 진수희한테도 이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왜? 싸구려 중국산을 써서 이따구 프로그래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뽀록이 난 겁니다, 지금. 자, 이것 보세요. 이거는 이제 통계학을 좀 아시는 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 다른 방송에서 이거는 보셨을 겁니다. 이 서울 시내 424개 동을 이렇게 이제 이 당일 투표랑 관내 투표 이제 차이를 이렇게 이제
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통계학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정규 분포를 이제 예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샘플에서 이제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13% 정도 이렇게 이제 공통되게 이 대부분 모든 서울 시내 모든 동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11에서 13% 정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받았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통계학적 조금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424개 동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약간의 이제 물론 한 2개 정도 이 아웃라이어가 있습니다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더 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강남도 있고 또 야당세가 강한 지역도 있고 또 여당세가 강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조작의 계속 조작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프로그래머를 썼다면은 좀 더 이제 좀 델리키트하고 이렇게 변화도 주면서 이제 절묘하게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산을 써서 이제 중국 애들이 뭐 대충 다른 나라 와서 뭐 압니까? 물정도 알고 뭐 강남하고 관악구하고 양천구하고 은평구하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강남에서는 이 미래통합당이 된다는 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박은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뭐 이것은 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랑 이제 미래통합당 유정복 이쪽에 이제 이 관내 사전 비율을 보십시오. 0.35, 0.35 똑같습니다. 이따구로 성의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정은 조금 다릅니다. 고민정은 관내에서 조금 시내로를 줬어요. 다른 지역구랑 다르게. 이것은 제가 그 문재인이 이제 중국 애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정은 뭐 이제 나에게 좀 스페셜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도와달라. 이래서 이제 관내 사전에서 조금 시내루를 더 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좀 뭐 제가 물론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민경우 의원의 이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그리고 동별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왼쪽 표를 먼저 봐주세요. 둥촌 1동, 정일영 51.48, 민경욱 34.10입니다. 이정미 14. 그리고 둥촌 2동 51.68, 32.58, 14.73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은 관내 사전입니다. 관내 사전이 둥촌 1동이랑 둥촌 2동이랑 이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1동, 송도 2동을 보십시오. 송도 1동 47.83, 민경욱 36.63, 이정미 14.8, 송도 2동 48, 36, 14.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이 한두 명 정도 이제 뭐 라운드업, 반올림, 반내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둥촌 1동, 둥촌 2동을 이제 중국 프로그래머가 이제 임의적으로 비율을 넣는데 그냥 둥촌 1동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둥촌 2동이 있으니까 똑같은가 싶어서 그냥 똑같이 넣었어요. 성의 없이. 이제 둥촌 1동, 둥촌 2동을 구분을 안 하고 뭐 둥촌동인가 이래서 이제 중국 프로그래머가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송도 1동도 첫 번째 넣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2동도 그냥 이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송도 3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일영 48 그거는 놔뒀어요. 근데 민경욱은 이제 지도 이제 조금 중국 애들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 3동, 4동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민경욱은 한 30으로 까고 그 다음에 이정민은 이제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송도 4동이 나오니까 이제 이 중국 프로그래머가 이제 또 좀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정일영도 이제 3 정도 뺐어요. 그래서 좀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개판 쳤지만은. 그래서 까고 이제 민경욱을 조금 올려주고 이제 이정민은 또 이제 그대로 내버려두고 요런이 이제 뭐 프로그래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비율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합 관내 사전투표합은 또 관내 사전투표합이랑 똑같습니다. 사전투표합 48.214, 관외는 47.76, 민경욱 34.63, 관외 34.44, 그리고 이정미 16, 관외는 16. 이 관외하고 관내가 계속 같은 이유는 이것은 초기의 조건을 아마 그렇게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시간 2를 짤 때 이제 관외하고 관내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비율별로
이제 던져라. 관내 이제 총 득표수가 있으면은 비율을 똑같이 하고 이제 관외 사전에 이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 내에 와서는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이제 흩은 겁니다. 이렇게 할당을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뭐 어쨌든 관외랑 관내는 이렇게 이제 맞춘 겁니다. 대단히 성의 없는 짓이죠. 이게 이 중국산을 쓰면은 이런 결과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뭐 여러 번 누차 반복드립니다만 인천 지역 63,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 경기 지역 이제 63, 36, 자 서울 지역 63, 36. 자 이런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 중요한 지역에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서울 지역의 미래통합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했을 경우인데 양정철이 이제 이 중국 프로그래머한테 야, 수도권 전체는 63대 36으로 맞춰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국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지도를 보면은 뭐 인천, 경기, 서울 합쳐봐야 우한시 하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하나의 시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권이라는 게 하나의 도시인 것 같다. 우한만한 하나의 도시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냥 63, 36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가 밟힌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중국산 이 싸구려 프로그래머를 쓰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이나 어떤 그런 이 델리케이트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전혀 다른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충청도 사람이 많이 살고, 이런 어떤 델리케이트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구 안에 각 구, 뭐 이런 동별, 이런 흔적도 알아야 됩니다. 뭐 강남가도 조금 이쪽이 센 데가 있고, 수서, 일원동 이쪽은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세고, 뭐 이런 델리케이트한 부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 싸다고 아무렇게나 이제 데리고 와서 써가지고, 지금 보세요. 꼬리가 다 밟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사전선거 조작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하거나 무식한 겁니다. 이 사전선거는 이 조작의 정황이 명백해요. 그리고 숫자를 다룬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많이 다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게 자연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숫자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세요. 어떤 달이 이제 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고 우리가 이제 태양 주변을 이제 이 공전을 하고 또 이제 지구도 자전을 하고 이런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측정 값을 숫자를 뽑아낸 다음에 그 숫자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찾아내어서 검증을 하고 확인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주기에 의해서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숫자의 힘입니다. 그것이 또 학문의 힘이고요. 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속에서 질서나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질서나 패턴이 너무 뚜렷한 겁니다. 그 질서나 패턴이 무엇이냐 하면은 조작의 패턴입니다. 혹은 질서 인위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어떤 선거를 치렀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룬 사람들은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